안녕하십니까. 빛과 전자기파의 네 번째 시간, 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사람이 색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은 물체의 형태, 물체의 위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촛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눈을 여기다 갖다 대면서 여기 촛불이 이만한 크기의 촛불이 내 앞에 얼마나 떨어져서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촛불은 자체적으로 빛을 발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있는 원자나 원자단이 전자기파를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물론 이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원자단이 전자파를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기파가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아까 물에서 수면에다가 돌멩이를 던져서 퍼지는 그런 파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파들은 그냥 다 사방으로 흩어지고, 이 정도의 파만 눈 안에 들어오는데, 눈 안에는 수정체가 있어서 렌즈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운데에는 이 렌즈 안에서는 빛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 볼록했던 파가 상대적, 잠깐만요. 이 수정체는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느려지고, 따라서 볼록했던 파가 이렇게 일자가 되는가 하면 여기를 나올 때는 오히려 오목해지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오목해진 파는 모이려는 성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강한 빛의 점이 하나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밝은 점이 보여 라고 느끼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쭉 추적을 해보면 이 지점에 전자기파가 모이고요, 이 지점은 여기에 전자기파가 모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망막에 생기는 상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정보들을 조합해서 이건 초다, 그리고 지금 불타고 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한 점이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빨강, 초록, 파랑을 인식하는 세포가 다 섞여서 한 점을 인식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이 망막에 이런 상이 생길까? 한번 우리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지금 초를 보고 있다는 말은 망막에 이런 상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여기 수정체 대신 우리가 렌즈로 대신하고, 그다음 망막 대신 종이를 사용해서 이 종이에 이 초에 상이 맺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저도 과학을 여러 많이 공부했지만 그냥 이렇게 종이만 대도 상이 맺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굉장히 상이 맺힌다는 것의 의미가 불확실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상이 맺힌다는 의미는 이 종이에 실제로 촛불 모양이 나타나야 되는 건데요. 위치를 잘 조절하다 보면 이렇게 촛불 모양이 뒤집어져서 종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우리의 망막이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눈이 되어서 이 촛불을 인식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초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여기 연필 한 자루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이 방이 아주 빛이 하나도 없이 깜깜하다고 가정한 것이거든요. 아까 앞의 경우에는 초 자체가 빛을 내기 때문에 아무리 깜깜한 방에서도 촛불을 볼 수가 있지만, 깜깜한 방에서는 연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연필을 보기 위해서는 외부의 빛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을 켜고 연필이 어디 있나 하고 찾는 거죠. 그때 이제 연필이 보기 시작하는데, 이 연필을 보게 되는 것은 이 형광등이나 촛불이나 어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에 부딪히는데 일부의 빛은 이렇게 투과를 하지만 이 부분에 전자기파가 부딪혔을 때 여기 있는 연필 분자가 빛을 잠시 흡수를 했다가 다시 내놓는 방식으로 여기에 새로운 전자파가 생깁니다. 이런 현상을 또 언제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수면에 물결파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누군가가 손가락을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그 손가락에서부터 다시 이렇게 동그란 파가 생기는 걸 여러분 실제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와 똑같은 방식의 일이 일어나고 여기에 파란색 점이 맺히고 그래서 우리가 연필이 여기 있다라고 아는 거죠. 즉 연필 자체는 전자기파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외부에서 온 전자기파를 산란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연필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안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같은 건데요. 이런 뿌연판,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볼펜이 선명해 보이지만 뿌연판 뒤로 들어가면 흐릿하게 보이고 멀면 멀수록 점점 더 상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 안개의 역할이 뭐냐? 안개는 이것은 이제 불규칙적인 입자로 이루어졌고 안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수증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증기 자체가 아까 여기 있는 연필심과 마찬가지로 산란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파의 일부를 흡수해서 다시 자신의 파를 내는 거죠. 이 녀석도 이런 파를 내고 이 녀석도 이런 파를 내고 그래서 안개의 모든 입자들이 새로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이런 식의 파를 새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오던 파 자체가 약해져서 이 점이 희미해지고요. 여기 새로 생긴 파들이 이상한 점들을 여기에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파란색 점이 딱 하나 찍혀야 되는데 이 파란색 점이 이 부분에 상당히 넓게 찍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뿌옇게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 렌즈를 뒀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렌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는 파형을 왜곡을 시키는데 왜곡시키는 방식이 두꺼운 데를 지나가는 녀석은 느리게 만들고 이 얇은 곳을 지나가는 파는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이 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펴집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에 도착했을 때 가졌을 그 곡률보다 이 파가 상당히 퍼진 채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퍼진 파는 다시 눈에 의해서 모이는데 만약 이 눈의 수정체가 아까와 같은 수준의 모양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 펴진 파를 충분히 모을 수가 없어서 이 펴진 파가 더 빨리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점이 앞에서 맺혀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파란색 점이 이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필이 뿌옇게 보이는 거고 이게 내가 초점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 연필을 봐야지라고 하면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데 수정체를 이 경우에는 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파가 더 천천히 오므라들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잘 보면 이 눈의 입장에서는 이 파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파를 가지고 자신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 파가 납작하게 펴 있지 않습니까? 납작하게 펴 있는 파는 기본적으로 멀리서 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파는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아주 볼록하게 반지름이 작지만 이것은 반지름이 아주 큰 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0m 멀리서 다가오는 파다라고 눈은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연필은 저쪽 멀리 있고 굉장히 크다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렌즈 앞에서 이런 펜을 보시면 크기도 크고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이제 그런 현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 렌즈가 너무나 볼록해서 이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나면 이렇게도 됩니다. 이게 펴진 것뿐만 아니라 눈처럼 이것을 이 렌즈가 모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파란색 점이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밀집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다시 모여서 여기다 점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눈은 물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출발한 빛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가 산란시켰나 보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연필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현상을 또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두께가 아주 두꺼운 초점 거리가 짧은 렌즈를 쓰면 이 펜이 뒤집어져 있고 또 한 이 정도의 펜이 있다는 착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눈은 이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를 판단할 때 자기 눈에 도달하는 최종적인 파형의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중간에 누가 무슨 조작을 했는지는 눈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거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깜깜한 곳에 거울을 놓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불을 켜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깜깜한 방에 들어가서 거울이 있는 데서 불을 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빛만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가 여기서 불을 켜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즉 거울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가 굉장히 힘든 물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면 그 물체가 뭘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빛을 단순 반사가 아니라 흡수했다가 다시 내놓는 것을 우리가 산란이라고 했죠. 산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여기서 나온 빛이 어떻게 되는가를 잘 그려보면 거울은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 이 형태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이런 식의 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은 여기에 밝은 점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 빛이 여기 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거울의 존재는 모릅니다. 거울의 존재를 알려면 거울 표면에 무언가가 산란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먼지가 묻어 있으면 이것들이 산란을 일으키고, 그제서야 눈은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원형파를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가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이 비로소 여기다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닦인 거울, 특히 이런 경계가 없는 거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여기 안에 보이는 물체를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고, 여기에 누군가가 더럽게 해놓으면 산란이 되면서 비로소 여기 거울이구나 라고 거울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우리가 말로 뭐 어떻게 설명하고 아무리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해도 잘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한테 한번 보여줘 버리면 그래 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 본다는 것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실제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건데 과연 그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일단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눈이 세상의 모든 물체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눈이 뭔가를 볼 수 있으려면 빛이 거기에 갔을 때 그 물체가 전자기파에 의해서 요동치든지 또는 흡수를 했다든지 이런 식의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물체가 다시 전자파를 방출해줘야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의미로 산란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거기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자기파에 의해서 요동하는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이제 전자고, 우리는 전자로 이루어진 물질만을 볼 수 있다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가 있고, 그것도 그 전자가 특정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예전에 봤던 물이 왜 가시광선에 투명한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자가 반응하지 않는 주파수도 있고 반응하는 주파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 그런 몇 가지 조건들이 만족해야만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끔씩 뉴스에 보시면 여러분이 투명 망토를 요즘에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혹시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물리학자가 약간 장난 삼아서 투명한 벽을 만든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명한 벽은 그래도 비교적 원리가 간단합니다. 여기에 물통으로 만든 이런 꺾어진 벽을 놔두면 빛이 지나가다가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삐딱하게 꺾이게 되고 다시 제자리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의 다리가 이런 식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은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즉, 이 부분이 전체가 다 투명한 겁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은 어떤 빛도 지나지 않는 영역이 돼서 여기에 어떤 물체를 놔두면은 여기 있는 사람은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다는 거죠. 계속 이 뒤에 있는 풍경만 보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 사람을 가리는 투명한 벽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이제 좀 더 복잡하지만 좀 더 굉장히 디테일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요. 메타 물질을 이용하는 그런 연구입니다. 조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모든 물질이 전기적인 반응을 전자기파가 들어갔을 때 전기적인 반응을 해서 이 빛을 꺾기도 하고 뭐 흡수도 하고 이런 작용을 하는데, 전자기파가 있는 자기적인 특성은 거의 건드리지 않습니다. 물체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작은 회로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이런 벽에다가 전자기파를 쏘면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자기적인 특성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고, 평소에는 도저히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전자기파가 꺾이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잘 만들어서 어떤 공 주위로 감싸는,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메타 물질입니다. 메타 물질로 감싸면 빛이 가다가 여기서 빛이 이렇게 꺾이게 되고 뺑 돌아서 다시 뒤로 나가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연구를 발표를 했고, 그렇게 하면 내부 공 안에 있는 물체를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앞에서 보면 그냥 뒤에 있는 벽이, 뒤에 있는 풍경이 그냥 그대로 앞에서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투명 망토가 현실화됐다 하면서 사람들이 있고 막 사진을 찍은 게 있고, 뭐 이제는 마음대로 옷을 구겨도 이 기능이 제대로 동작한다고 막 선전을 해놨던데, 이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주 긴 파장, 마이크로파 정도에서는 상당히 잘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이런 구조를 만들고 그것도 빛의 손실이 있으면 어둡게 보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빛의 손실이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영화에서 보듯 이렇게 투명 망토를 걸치기만 하면 사라지는 이런 것들은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지기는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원리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비슷한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물건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얹혀져 있는 사과가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과를 집어도 사과가 전혀 만져지지 않습니다. 이런 환영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이게 잘 보면 두 개의 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개는 이제 곡률이 거의 같은 두 개의 판이고, 여기에 구멍만 뚫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 물체를, 지금 이 그림입니다. 이 물체를 여기다가 적당한 위치에다 잘 두면은 외부에서 온 빛이 여기를 맞고 산란을 하는데, 산란된 빛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데, 퍼져서 이 거울을 맞고 나가는 방향이 항상 바로 아래 방향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곡률을 잘 설계를 해야 되고, 이 사과를 적당한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수학적으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 곡률의 방정식이 단순히 그냥 y는 x제곱 2차 방정식의 그래프면 가능하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걸 어디다 둬야지 이 사과에서 나온 빛이 평행으로 나가느냐, 그것을 보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사과가 보이시죠? 지금도 보이시죠? 네, 적당한 곳에 가면 사과가 확 커지면서 사과가 보이지 않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점이 바로 이 초점에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 퍼지고 나면 우리는 이 빛을 한 점으로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가 무한히 커졌다고 우리 눈이 인식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맞은 빛이 이번에는 이쪽 초점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점에서 출발한 모든 빛이 다시 모여서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러면 이 점이 마치 여기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눈이 여기 있다고 하면요. 그래서 이 둘을 결합을 시키면은 외부에선가 어디로 들어온 빛이 여기서 사방으로 반사되고 수직하게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에 사람의 눈은 여기서 빛이 나오고 있으니까 아까로 말하자면 이제 이런 파가 되는 겁니다. 물체가 여기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도 물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여기서 퍼져나가는 파형을 만들어서 쏴주면 우리 눈은 여기에 물체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물체가 뒤에 어떤 게 있으면 이렇게 렌즈처럼 물체를 확대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설파이드 다이옥사이드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산화황이라는 단어인데, 이걸 여기다 대면 빨간색 글씨는 뒤집어지고 파란색 글씨는 뒤집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다는 것의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물체에서 방출되거나 또는 외부의 빛이 산란된 그 빛을 수정체로 모아서 빛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추정합니다. 이 빛을 스스로 방출하지 못하거나 산란시키지 못하는 물체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물체로부터 나오는 빛의 파형을 중간에 바꿔버리면 눈은 물체의 존재 여부 그리고 크기 위치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그대로 믿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